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향유학과 3학년 때 그때는 웍텀이거든요. 1년 동안 배를 타야 되는데 석유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레이오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책을 썼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은 어 여행기입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로 덕분에 석유값이 떨어진 덕분에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제가 나중에 도서관을 세우면 비치할 책이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흙수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개천에서 용됐다는 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매형이 한 얘기였어요. 어 어쨌든 자세하게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은퇴를 하려면 백만장자가 뭐 별게 아니죠. 요즘은 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이라고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닌데 어쨌든 그 평균 아파트 10억이라도 모으려면 중요한 거는 우량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지키려면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최근에 리뷰한 책 머니라는 데도 그랬고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다는 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도 더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해외여행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도 예전처럼 이 책에서는 림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는데 그거는 최근에 재무제표 모르고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인제는 간편 분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왜 용됐는지 그거부터 보시죠. 어 별게 아닙니다. 뭐 저희 매형이 누나랑 뭐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생 가족들 얘기를 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 누나도 그랬고 대학을 제가 친척 중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당시 제가 학력고사를 뭐 잘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전국 0.1% 안에 들었고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도봉구 지금도 제일 싼 지역이죠. 물론 뭐 지방 계신 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통학하는 학교가 상당히 멀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끝과 끝이었으니까. 2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오는데 2 시간. 하루에 4 시간씩. 24 시간 중에 잠을 만약 8 시간 잔다면 잠자고 통학하고 나면은 반이 날아가죠.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도 훨씬 더 많았겠죠. 좋은 학교였으니까. 뭐 가까운 반포에서 출퇴근 아니 통근하는 친구도 있었고 참 부러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재학 중의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고 나니까 느낌이 아니고 인제 피부로 실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경제력은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면 좋고 못해도 뭐 상관없지만 최소 경제력이 없으면 그거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최소 경제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 설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도 의식주는 돼야 된다라는 게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려는 분한테는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어 세우는 거는 성공하는 데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작게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어 그냥 방 한 칸짜리 뭐 아파트 뭐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소 생활비 저 같은 경우 하루에 2불 정도거든요.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그냥 여행 안 다닐 때는 더 적게 할 수가 있죠, 식비가. 그리고 뭐 의식주. 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옷만 따뜻하게만 아니면 가리기만 하면 정도 될 정도. 그렇게 해서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으면 좋은 게 목표를 성취하기가 쉽고 또 하나는 행복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로서는 하루에 도시락 2개 싸 갖고 다니면서 무거운 책가방을 1 학년 때는 특히 되게 두껍잖아요. 여러 과목을 듣고.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는 정말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은 쪼개 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책을 신성히 하 시 시 신성히 하는 사람이라 쪼갤 수는 없었고 오히려 포장까지 해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은퇴를 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방법은 독서였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북 리뷰를 하는 이유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책은 좋지만 나쁜 책도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책도 많거든요. 그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 주겠다라는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있습니다. 2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판은 도서관을 만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금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벌어야죠, 세금이 많이 늘었으면. 어 제 목표는 어쨌든 1차 목표 은퇴하는 거는 달성했고 2차 목표 도서관 세우는 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회관을 다녔어요.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직원이라서 무료였는지 아니면 할인이었는지는 몰라도 거기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뭐 큰 편이 아니지만 그때는 더 약골이었나 보더라고요. 사진 보면 되게 귀여운데 맞고 다닌다고 태권도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부에 가는데 초등학교 끝나면 그때 기억도 있어요. 아 혼자 가다가 길 잃어버려서 서울역 근처에 어떤 파출소에서 1 박을 미아로서 한 적이 있었고 다행히 제가 어린이관 다닌다는 얘기를 해서 다음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태권도부에 넣어 주셨는데 제가 거길 참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 평화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유일하게 혼나지 않을 태권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용납이 됐던 게 당시 어린이관 지하 2 층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고 지상 18 층에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어린이 도서관.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 그러면은 별 얘기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거의 뭐 물론 뭐 어깨동무니 이런 월간지, 어린이 월간지를 먼저 봤죠. 매달 모든 월간지를 다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명작 동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제 토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서는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한국 단편을 문고판으로 많이 읽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도서반에 참가를 해서 매주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력을 키워주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큰 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는 제가 주로 광화문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공기업도 거기 있었고 사기업으로 이직했을 때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회사 다 구내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사를 먹고 또 싸기도 했으니까 시간도 빨리 걸리고, 그래서 옆에 있던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건진 게 주택 임대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돈 좀 벌어봅시다라는 책에서 리뷰를 했죠.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일단 기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치투자 독서 토론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거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이었으니까 매달 했습니다. 보통 2권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되면 한국에 2년마다 제가 가곤 하는데, 가면은 참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 오히려 더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가 어땠느냐? 성공이죠.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소박하게 목표를 세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량 자산을 장기간 투자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살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사라고 추천하기보다는 도서관에 구입 신청을 하셔서 보시면 좋고, 어, 아니면 일부는 아마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으로 나오는 인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건 전부 도서관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하고는 전혀 제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서울 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서 21년간, 이 책을 썼던 때는 2년인가 3년 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21년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밑에 나온 그림처럼 쭉 1점 아니죠. 18%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최근 많이 올라서 더 올랐을 것 같긴 했는데 뭐 따로 계산은 안 했고요. 세금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도 6대 3대 1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데도 나름 고려를 했고요. 예전에는 장기주택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뭐 세법이 바뀌고 그래서 사업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은퇴한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도서관을 세우는 데는 좀 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은퇴할 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분석을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어, 이것저것 비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다웨계라든지, 다웨계가 보통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배당 수익률 가지고 하죠. 아니면 저퍼주라든지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필립 피셔가 노년에 90대까지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는데 그때 했던 건 많이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자기 부인한테 유산 받으면 그냥 ETF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뭐 ETF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저퍼나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아직은 가치 분석 쪽에 있습니다. 일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일 제 반평생 중에 뭐 아직 반밖에 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즐거웠던 기간이 고3 때였던 거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르니까 다음 시험이 기다렸었거든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 제 집사람이 심리학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저도 말이 통해야 되니까 심리학 책을 한 10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진 거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상쇄하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면 힘들죠. 하지만 하고 나면 좋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하고 나면 뿌듯해요.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간은 고3 때 밤 10 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올 때 버스를 타고 올 때가 제일 즐거웠던 순간으로 기억을 해요. 아마 그런 상쇄적인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은 그 호르몬이 안 나오고 계속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하세요. 하는 중에 그 호르몬이 나오고 끝나고 나면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학사와 박사를 취득을 했고 아이들 때문에 10년 전에 캐나다 유학을 오면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디플로마를 2개를 받았습니다. 어카운팅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에는 어카운팅이 중요하죠.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 취미가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노티컬 사이언스를 해서 향해사 자격도 취득을 했고 한국에 있을 때 이 투자 관련해서 그때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회사 관련해서는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따고 나면 그 기량작용을 하는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6개 대륙 65개국을 전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게 노티컬 사이언스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서양만 횡단을 해보고 태평양이나 인도양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거를 업무상 출장 형태로 해서 가보려고 그러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향해사 자격증 있으면 취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조만간 끝나겠죠. 끝나면 나머지 2대항도 다시 가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안 해도 이거 가지고 어쩌면 도서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허접한 졸저라고 그러죠. 백면장자로 은퇴하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도 시작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 자신이 흑수자였거든요. 물론 끼니 걱정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만 학비 걱정은 했고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락을 2개씩 싸 갖고 다녔던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를 하죠. 도시락 하나 싸기도 힘든데 그것도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큰놈이 제가 둘째거든요. 2개 싸 갖고 다니니까 6개를 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끼세요. 적게 쓰면 행복하기 더 쉽고 은퇴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꼭 필요한 종잣돈,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벌면은 90% 저는 초창기에는 90%를 저축을 했어요.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저 신문 배달도 했고요. 과외도 했고요. 편의점에서 저녁 오버나이트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피자집에서 배달도 했었고. 저도 흑수저입니다. 하지만 그 초창기만 처음 몇 년만 독하게 절약하면 나머지 수십 년은 훨씬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독하게 공부를 하시면 독서를 하시면 은퇴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거는 누워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사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년 목표를 잡고 평생 하라는 거 아니에요. 3년 뭐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0년은 했던 것 같은데 한 10년 잡고 절약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노예 생활이 아닌 주인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쟁이는 노예 생활이에요. 월급은 꼭 필요한 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많이 주면 딴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나중에
사업주가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원한다고 그래서 평생 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일할 수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5 년은 누워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은퇴할 재력을 갖추시길 바라고 그리고 돈하고 할 일을 만든 다음에 은퇴를 하세요. 뭐 계속 현재 일에 종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뭐 '내가 잘려도 우리 가족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꼭 하세요. 저는 그게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수건에 살아본 도서관을 만드는 건데 지금 리뷰하는 것도 도서관을 만들면 살 책을 미리 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 짧긴 하지만 책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즐거운 독서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럼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